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맡은 이지영입니다. 이번 주 시장 여러분들 어떻게 보내셨나요? 미국의 CPI 지표 발표가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공포감이 만연한 시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음 주 시장은 어떻게 헤쳐나갈지, 물론 FOMC 회의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시장 다양한 긍정적인 요소들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주식구조대에서 시청자분들의 계좌를 보다 더 단단하게 지켜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한번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시간 함께 해주실 대표님 모시기 이전에요. 저희 윤정도 대표님께서 건강상의 문제로 오늘도 또 불참을 하셨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시는 분들께서는 우리 윤정도 대표님 쾌차하시라고 꼭 응원의 말씀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윤정도 대표님을 대신해서 시크릿 전문가님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우리 시크릿 전문가님 박영근 대표님께서 나오셨는데요. 저희 주식구조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고지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들 가지고 계신 휴대폰 카메라 있으시죠? 카메라 켜시고요. 하단에 QR코드가 나갈 텐데요. 그 QR코드를 가져다만 되시면 조그만 영어 링크 여러분들이 누르고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 노란톡방 함께 해주시는 분들에게 대표님께서 두 가지의 히든 종목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니까요. 다음 주 시장 우리가 이 히든 종목으로 이겨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시황을 잠깐 짚어볼 텐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주면은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 국내 대형주들이 어떤 실적을 낼 수 있느냐에 관해서 우리 증시의 방향성들 좀 잡힐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간략하게 대표님 코멘트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아시는 것처럼 이번 주 상대적으로 어땠습니까? 쉽지 않았어요. 그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잘 버텨내 주었다라는 거고, 이제 실질적으로 본격적인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소위 말하는 어닝 서프라이즈 종목군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특히나 이제 최근에 발표가 되었던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국가들의 소위 말하는 정말 알려진 기업들의 움직임들이 심상치 않는 모습들이 발표가 되고 있어요. 자, 아시는 것처럼 바로 반도체 쪽에 이제 최고 회사라고도 불리우는 대만의 TSMC,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간밤에 아시는 것처럼 미국에서 불어왔던 은행주들의 실적인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생각보다는 양호했다 혹은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라는 이러한 기사들이 심심치 않게 발표가 되고 있었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역시나 마찬가지로 생각보다 괜찮았다라는 이러한 평가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2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을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은 아직은 아니에요. 아시는 것처럼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여전히 진행 중에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2분기에는 조금 다소 약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투자처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하지만 열어보니까 어때요? 어닝 서프라이즈 종목군들도 지금 속속들이 나오고 있고 이러한 분위기가 앞으로도 이어진다라면은 실질적으로 소위 말하는 어닝 서프라이즈 종목 때문에 그 섹터와 그리고 증시의 분위기가 조금씩 날개를 달진 않겠지만은 훈풍이 불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까도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이제 다다음 주에 있게 되는 소위 말하는 미국의 7월달 FOMC 금리 인상이 말 그대로입니다. 뭐 빅스텝이냐 자이언트 스텝이냐,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올라가서 뭐 소위 말하는 울트라 스텝이라고 불리우는 1%에 대한 금리 인상까지도 지금 현재로서는 심심치 않게 만들어지고 있지만은 현재로서는 1%보다는 0.75포인트, 즉 지난달 같은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확률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만큼 조금만 더 지켜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앞으로도 또 계속해서 이와 같은 산이 우리를 계속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넘지 못할 산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번 주 보시는 것처럼 결국에는 소위 말하는 이러한 빅 이슈들도 소위 말하는 시간이 해결해 줬습니다. 즉 재료 소멸이라는 이러한 재료가 정말로 우리에게 이번 주에 든든하게 다가왔던 것처럼 다음 주에 특별하게 볼 만한 모멘텀은 아직은 없어요.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발표가 되는 경제 지표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또 추가적으로 이제 22회 통화정책회의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사실 상대적으로 무게감이 조금은 덜하기 때문에 이번 주 조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저는 좀 조심스럽게 드려보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매번 얘기를 드렸습니다. 어떤 얘기를 드렸습니까? 상반기보단 하반기가 훨씬 더 좋아질 거고, 뭐 물론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충분히 현재 시점에서 2,700포인트, 3,000포인트도 불가능하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6개월 동안 과연 우리나라의 기초적인 체력이 얼마만큼 잘 다져질 것인지, 그리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증시가 이제는 소위 말하는 바닥권을 말 그대로 진짜 만들어줬는지 한번 가늠해보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길어야 다음 달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소위 말하는 이제 정점론도 조금씩 확대화가 되고 있는 만큼 이제 힘든 과정 잘 버티신 만큼 좋은 결과를 만들어 보셨으면 어떨까라는 얘기 드려보고 싶어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러한 과정에서 결국에는 내가 버틴다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시점에서 내가 좋은 종목군들을 선정을 해서 이러한 시장에서도 견딜 수 있는 종목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매번 얘기를 드리고 매번 강조를 드립니다. 이런 시장에서 내가 어떻게 버티는지는 결국에는 좋은 종목군들을 선별할 수 있는 능력과 눈을 길러야 되는데, 그 능력과 눈을 혼자 스스로 하시기가 힘드시다. 그러면 한번 저희랑 같이 해보시면 어떨까? 이러한 얘기를 조심스럽게 드려보고 싶어요. 결국에 중요한 건 뭐다?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을 내가 내 포트에 담아둔다면 사실 지금 같은 장 의미가 있겠습니까? 상관없어요. 왜? 어차피 시장이 떨어져도 올라가는 종목은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만 내 포트에 있다면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장이고, 이제 시장이 회복이 된다면 지금껏 올라오지 못했던 내 종목도 올라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희망을 갖고 또 다음 한 주를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다만 아쉬운 건 뭐냐?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이렇게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죠? 주말에만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들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방송상에서 못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방송에서 못 다 한 이야기를 저희가 어디를 통해서, 노란톡방을 통해서 얘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장하셔가지고 편안하게 계시면은 주말 동안에 저희가 또 정리해서 드릴 거고,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에 또 이야기를 드렸던, 그리고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언급을 드렸던 히든 종목군들도 월요일날 조심스럽게 쓱 하고 드릴 거예요. 자, 아까도 보셨던 것처럼 월요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또 언제 소리 소문 없이 쓱 하고 종목이 나갈지도 모른다라는 거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한번 입장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어떻게 입장하시면 좋을지 우리 이정원 아나운서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국내 증시에 리스크들이 존재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이 시장 바라볼 수 있는 대형주들의 좋은 실적들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한 줄 평 해보고 싶고요. 저희가 노란톡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 시간은 여러분들이 생방송 시청하시면서면 가능합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주말에 딱 하루만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데일리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입장을 해주시면 월요일장부터 대표님께서 좋은 종목군들 슥 하고 주신다라고 합니다. 실제로도 정말 수익이 많이 나고 있는 노란톡방인데요. 참여 방법 한 번 더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휴대폰 카메라 그냥 하단에 QR코드 가져다만 대시면요. 2022라는 비밀번호 입력하셔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비밀번호 여러분들 꼭 입력하시고 들어오셔야지만 우리 서울경제TV 시청자분들만 들어오실 수 있는 노란톡방입니다. 지금 서둘러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수익률 리뷰를 하기 이전에 대표님께 제가 여쭤보고 싶은 말씀이 좀 있습니다. 오늘은 몇 분이 들어오면은 사실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도 종목을 4개나 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미션이 완성이 돼서 드린 건데 오늘은 대표님께서 제가 먼저 물어볼게요. 몇 분 이상 들어오시면 오늘도 2개 더 주실 수 있나요, 대표님? 지난번에 완성 안 됐어요. 그런데 그냥 드렸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 주에도 네. 한번 드리면 어떨까 생각을 네. 하는데, 뭐 조금 더 욕심을 낸다라면 저는 사실 1000분을 한번 해보고 싶긴 해요. 네. 아니 대표님 그건 저희가 한 3시간 방송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건 욕심인 거고, 네. 뭐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네. 조금 타협을 한다라면은 네. 뭐 현재 시점에서 저는 한 750분 정도 750분? 네, 좋습니다. 네. 750분이 들어오시면은 대표님께서 오늘 2개의 히든 종목을 또 주신다라고 하는데 지금 660
한 명입니다. 자, 750분 여러분들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생방송의 묘미겠죠? 지금 시청하시면서 서둘러서 들어오셔서요. 우리 750분이 가득 차면은 대표님께서 2개 주실 종목 4개 주셔서 다음 주 시장에 장중에 슥슥 던져주신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 여러분들 잘 캐치하셔서 다음 주 시장 꼭 이겨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노란톡방에 도대체 어떤 수익률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저희가 수익률에 관한 이야기들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주에 우리가 어떤 상승 종목을 냈었는지 지금 보시면 누적 상승률이 보이실 겁니다. 저는 이 중에서 세종메디칼과 한국파마를 저도 따라 샀거든요. 근데 대표님 덕분에 아주 큰 수익이 냈습니다. 사실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에 따라서 지금 잠시 이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굉장히 강한데요. 세종메디칼이 83.98% 수익률 함께 해드렸고요. 한국파마도 82.75%의 수익률 함께 해드렸습니다. 진원생명과 하잉크코리아, 엑세스바이오 같이 매주 대표님께서 이 시장에서 부각받고 있는 섹터군들을 이 포트폴리오에 늘 포함을 시켜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당장 다음 주는 어떤 섹터에 어떤 종목군들이 상승을 할 것인가 우리가 쉽게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까지도 정말 거시적인 관점에서도 판단하셔서 차트적인 자리까지 분석하셔서 노란톡방에서 장중에 여러분들에게 종목을 늘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노란톡방 인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시청하시면서 이 생방송 중에만 들어오실 수 있기 때문에요. 시청하시면서 QR코드 타고 2022라는 비밀번호 꼭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요. 대표님께서 오늘도 방송 끝나고 다음 주에 공략할 블라인드 종목 적어주신다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지금의 이 시간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표님, 이번 주에 굉장히 제약바이오 섹터군들이 강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예측하시고 또 이런 수익률들을 주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자, 사실 저희가 매번 얘기를 드리는 내용들은 결국에는 단순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 주식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왜냐면은 아시는 것처럼 지금 주식 시장에 몇 개의 종목이 있는지 아실 거예요. 2,300개, 2,400개가 있는데 우리는 그 많은 종목군들을 볼 수가 없어요. 그만큼 시간도 안 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2,300개, 400개를 매일 볼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약을 해야겠죠. 간추려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간추리고 요약을 한 종목군들과 섹터는 2,300개, 400개가 안 돼요. 그러면은 매일매일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러한 종목과 섹터들이 뭔지만 우리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가 얘기를 드렸죠. 요약해 드렸습니다. 섹터별로. 그리고 저는 그 섹터들이 여전히 지금도 바라보셔야 된다라는 의견에 변함이 없어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 결국에는 그 종목군들이 소위 말해서 작년 하반기에 어떠한 모습들을 보였냐? 정말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을 보였어요. 물론 그 과정에서 호재성 이슈가 있었을 수도 있고 지수가 상승을 했었을 수도 있겠지만은 상대적으로 그만큼의 상승률을 보여줬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한다? 사람들이 봤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샀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매집을 했던 종목군들이 사실 최근에 소위 말하는 작년 하반기에 고점권에서 지금까지 정말 큰 하락폭을 형성해준 종목군들이 태반입니다. 안타깝지만. 자, 근데 여기에서 매번 얘기를 드립니다. 왜 그 종목들이 떨어졌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냥 많은 투자자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 지수 탓만 할 겁니다. 근데 제가 매번 얘기를 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결국에 올라가는 종목군들과 섹터는 반드시 존재해요. 아무리 시장이 안 좋고 전쟁이 났고 미사일이 오고 가더라도 올라가는 종목은 있어요. 반드시. 그러면 그러한 종목군들이 그러한 섹터들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석을 하고 예측을 해서 미리 선점해 놓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작년부터 꾸준히 방송을 통해서 얘기를 드렸고 야간에 교육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섹터는 뭐였을까요? 저는 가장 많이 강조한 게 제약바이오예요. 그리고 여전히 제약바이오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냐면은 결국에는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볼 수밖에 없어요. 물론 코로나가 언젠가는 종식이 되겠지만은 소위 말해서 또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죠. 그렇다는 건 어떻게 돼요? 죽을 때까지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목군들과 그 섹터들이 움직여줘야 사실상 소위 말하는 지수가 상승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 지수가 상승하는 조건 중에 하나가 말 그대로 주도주 업종과 섹터가 있어야 된다는 건데 저는 여전히 그 주도주 업종과 섹터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제약바이오를 필두로 한 5가지 섹터라고 얘기를 드려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있는 종목군들을 한번 요약을 해서 섹터를 간추려 보면은 몇 개 안 돼요. 좀 전에 얘기를 드렸던 뭐 한국BNC, 세종, 한국파마, 바이오니아를 필두로 한 이러한 종목군들이 대부분 제약바이오 섹터에만 있지만 그거 이외에도 저희가 최근에 교육시켜드렸던 종목군들 그리고 지금 소위 말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섹터의 종목군들도 분명히 있어요. 뭐 보시는 것처럼 뭐 보로노이라든지 그리고 뭐 포바이포 이러한 종목군들 최근 상장한 종목들이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이 종목군들 제약바이오 섹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보시면은 뭐 버키 스튜디오, 갤럭시와 머니트리, 그리고 YG 플러스 이러한 종목군들과 섹터들은 어디에 편입이 되어 있어요? 엔터미디어, 그리고 메타버스. 분명히 얘기를 다 드렸던 섹터 안에 편입이 되어 있고 이슈만 조금 부각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단기적으로 이렇게 크게 급등세를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아직도 여전히 움직이지 않은 종목군들과 섹터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종목과 섹터들을 이제 남은 하반기 동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공략을 하시자는 거예요. 왜냐? 말 그대로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큰 상승률을 보여줬듯이 앞으로 그러한 종목군들이 큰 상승률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물론 전제 조건은 있죠. 그게 뭘까요? 지수의 회복. 근데 지수가 회복이 된다면 결국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섹터들이 가장 빨리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때 중간 때마다 새로운 이슈가 편입이 된 종목군들과 섹터들이 만들어지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전형적으로 반도체가 올라가야 우리나라 지수가 살아나는 것처럼 지금 말씀드렸던 이 섹터가 올라가야 저는 코스닥 증시가 회복을 한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도 코스피를 볼까요? 코스닥을 볼까요? 비교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저는 아직은 코스피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코스피는 삼성전자가 조금 더 올라오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지금의 분위기는 코스피 쪽보다는 조금 더 코스닥 쪽에 중심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쪽의 섹터들을 조금 더 보시면 어떨까? 소위 말하는 기술주들을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차트상의 움직임이 과대 낙폭이 형성된 종목군들, 섹터들을 보시라는 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 대표님께서 이 제약바이오 섹터에 관해서 다음 주 시장도 어느 정도 주도할 수 있는 섹터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제약바이오 섹터 중에 어떤 종목을 공략을 할 것인가 그 부분이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가장 큰 난제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종목 중에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대표님이 주시는 종목군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수익률 리뷰를 먼저 드렸는데요. 노란톡 참여 방법을 이번에는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노란톡방에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저희가 750분이 들어오시면은 대표님께서 2가지의 히든 종목을 더 주신다라고 하셨는데요. 왠지 미션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은 저희 개인적인 좀 느낌이 듭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일단은요, 대표님, 히든 종목을 먼저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저는 좀 성격이 급하잖아요. 네, 수익률 리뷰하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린 다음 주에 어떤 종목으로 시장을 이겨낼 것인지 그게 저는 되게 궁금한데요. 그럼 대표님, 다음 주에 주실 섹터는 어떤 섹터세요?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여전히 바라봐야 되는 게 뭘까라고 고민을 해봤는데 일단은 뭐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던 소위 말하는 과대 낙폭주들이 편입이 되어 있는 신규 상장주들을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규 상장주요? 네. 그럼 이 종목 저희가 방송에서 공개되나요, 오늘?
뭐 일단은 저희가 가지고 온 히든 종목 안에 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어렵지 않게 확인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정답은 노란 톡방에서만 공개를 해주시는 거죠? 그렇죠. 이제 힌트는 이제 뭐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 네. 우리 이지영 아나운서가 주기 때문에 네. 얼마나 힌트를 잘 준비했는지는 이제 그건 제목은 아니고 저는 이제 부연 설명으로 차트상의 움직임만 보여드릴 거니까 뭐 좀 잘 보시면은 저에게 부담을 주시네요, 막. 아닙니다. 저는 부담을 절대 드린 적이 단 한 번도 부담을 없습니다. 너무 주세요, 매번. 단 한 번도 없어요. 네. 그만큼 뭐 하지만, 네. 잘하고 계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제약바이오 섹터를 좀 주셨으면 했는데 오늘은 신규 상장 종목을 일단 블라인드 종목으로 주신다라고 하고요. 오늘 저희가 750분이 가득 차면은 이 제약바이오 섹터 중에 종목 2가지 정도를 더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한번 대표님을 한번 꿰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QR코드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만 되셔서요. 2022라는 비밀번호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서울경제TV 시청자분들만 들어오시라고 제가 일부러 비밀번호 걸어놓은 겁니다. 2022라고 여러분들 입력하셔서 서둘러서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신규 상장주라는 블라인드 종목이 하나 나갈 겁니다. 제가 힌트를 드리기 전에 대표님에게 차트적인 자리들 그리고 이 종목을 왜 가지고 오셨는지 저 그 부분을 먼저 한번 좀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대표님. 네. 자, 일단은 뭐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제약바이오를 바라봐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라면은 저는 이번 주에 뭐 사실 아시는 것처럼 제약바이오가 정말 핫했습니다만은 다음 주에는 조금 그 분위기가 조금 침체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일단은 전제 조건이 지수가 이번 주처럼 어느 정도 위축된 과정들이 형성이 되었다면은 당연히 이번 주도 제약바이오를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지수가 저는 회복이 될 거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수가 회복이 된다라면은 소위 말해가지고 소위 수급이 분산될 가능성이 높아요. 한쪽으로 쏠리는 게 아니라 분산이 됩니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이번 주에 많이 올라왔었던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어느 정도의 차익 매물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 말은 뭐냐? 그거를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는 거예요. 즉, 굳이 지금 우리가 제약바이오 노래를 부를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제약바이오가 지금 올라가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확진자 수의 증가예요. 그리고 지금 아시는 것처럼 10,000명 미만에서 갑자기 10,000명, 20,000명, 30,000명대로 더블링 현상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이번 주에 이 더블링 현상이 정말 급격하게 늘어나서 10만 명대까지 오지 않는 이상은 제가 봤을 때는 코로나 관련된 이슈들은 시장이 좋아진다면 살짝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요. 근데 중요한 건 어차피 코로나 확진자 수는 지금 현재 예측을 하기로는 지금 당장이 아니라 8월 달에 10만 명, 20만 명까지 간다고요. 자, 그 말은 뭐냐? 다시 또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굳이 지금 올라왔었던 시점에서 공략을 하시는 게 아니라 잠깐 눌렸을 때, 즉 사람들이 일단 차익 매물을 쏟아져 내리는 그 시점에서 다시 공략을 해도 늦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그 시점에서 이제 우리는 어느 쪽으로 이목을 집중을 시킬 수가 있느냐라고 본다라면은 일단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시장이 올라간다라는 전제 조건을 단다면은 소위 말하는 과대 낙폭주들 이 종목군들과 이 섹터들이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소위 말해서 지지난주 아시는 것처럼 어땠어요? 지수가 올라왔다가 눌렸다가 올라왔다가 눌렸다가 하는 시점에서 올라가는 시점에서 강력하게 상승세를 보였던 섹터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하는 신규 상장 종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지난주에 아시는 것처럼 신규 상장 종목군들을 좀 중점적으로 공략을 했었고 실질적으로 그때 공략한 종목군들 어땠습니까? 상승률 좋았죠. 그러면 그때 상승률이 좋았다가 눌린 종목군들을 다시 재공략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미 변동성이 형성이 되었었기 때문에 그러한 수급이 다시 한번 이번 주에 형성이 된다면 재차 반등의 개선 기대감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이러한 식으로 제약바이오는 조금 뒤에 바라본다. 그리고 그 전에 움직였었던 섹터 중에 하나인 소위 말하는 신규 상장주들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히든 종목이 바로 이 종목입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형성이 된 따끈따끈한 종목이고요. 무엇보다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면은 지난 6월 17일 날 5만 원대에서 지금 얼마까지? 2만 원대까지 떨어졌어요. 소위 말해서 반토막이 났죠. 자,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2만 원대에서 5만 원대까지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몇 퍼센트가 올라갈지. 우리는 그거를 보고 간다라는 얘기를 항상 드리죠. 저희가 차트를 지속적으로 보여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하게 저희가 이 종목 수익 났을 자랑하려고 아니에요. 그 흐름을 보시면 그 종목의 특성과 특징이 고스란히 어디에 담겨져 있냐면 바로 이 차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차트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때의 소위 말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여기에 다 녹아들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장대 연봉이 나온 거고, 기대가 되니까 장대 양봉이 나온 거고, 차익 실현이 나왔으니까는 꼬리가 달린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토대로, 그리고 그러한 상황들을 필두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 이번 주에 어땠다고요? 흘러내렸다고요. 제가 아까도 얘기 드렸죠. 분명히 지수가 올라가는 시점, 떨어지는 시점에서 종목군들도 같이 상승 혹은 하락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러한 종목군들에 대한 개별적인 이슈가 없다면 결국에는 무엇이 바로 이 지수의 수급이 종목의 변동성을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 말 그대로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졌습니다. 35,000원에서 27,000원까지 떨어졌다고. 그것도 일주일 만에. 자,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만에 27,000원에서 다시 35,000원까지 간다. 몇 퍼센트겠습니까? 그리고 불과 몇 주 전에는 얼마까지 올라갔어요? 5만 원대까지 올라갔다고. 자, 그럼 2만 원대 있는 종목이 5만 원대까지 올라가요. 몇 퍼센트 올라갑니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항상 분석하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종목이 당장 이번 주에 올라갈 수도 있고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매번 얘기 드리죠. 자, 이 종목 불안할 수도 있어요. 왜?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당장 내일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종목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변동성을 보여줄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얘기 드리죠. 당연히 떨어지니까 손절도 합니다. 하지만 그 손절은 매번 강조해드리는 게 뭐라고요? 짧게. 손절은 짧게. 하지만 수익은 길게. 이게 저희의 모티브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그러한 상승의 흐름을 보여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워낙 많이 떨어졌고 남들은 안 봐요. 근데 저희는 본다고요. 그리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보여드렸고 교육해드렸고 방송을 통해서 얘기드렸던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어땠는지를 경험해 보시자는 거예요. 어디에서? 노란톡방에서. 얘기를 드리지만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얘기 드릴 수 있는 시간은 한정적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계속 시간은 흘러가고 있고 이제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20분 남짓 남았습니다. 20분 지나면 저희는 이제 이 자리에 없어요. 다음 주까지. 근데 다음 주까지 저희는 이 노란톡방에서 또 한 주 동안 열심히 리딩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러한 상승의 종목군들을 저희는 또 공략할 겁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해서 입장하셔서 저희랑 같이 해보시자는 거예요. 자, 이 정도만 제가 힌트를 딱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여기에 대한 종목명 힌트는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이지영 아나운서가 준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준비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저희가 이 종목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노란톡방에서 공개를 해드릴 건데 우선은 저희가 어떻게 참여하는지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노란톡방 참여 방법 여러분들 보고 오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입장을 해주고 있는데요. 어떤 분께서 이 차트만 봐서는 모르겠다. 도대체 어떤 히든 종목인지 궁금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추가적으로 좀 부연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대표님한테 이런 질문을 했었죠. 제약바이오 섹터 하나만 주세요. 종목을. 요즘에 너무 시세가 좋잖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대표님께서는 이제 제약바이오주는 당분간은 좀 소강
상태일 거기 때문에 다른 섹터를 공략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섹터가 과연 어떤 섹터일까요? 섹터도 말씀을 해주시지 않으셨는데요. 저희가 이런 힌트들을 좀 받아볼 수 있었어요. 굉장히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고요. 이 상장됐을 때 당시에 5만 원대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현재는 2만 원대로 과대 낙폭을 했다라고 합니다. 대표님께서 늘 과대 낙폭주에 공략하시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과대 낙폭된 상황에서 이 블라인드 종목의 섹터도 다음 주 시장에 주목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좀 매수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해서 오늘 블라인드 종목을 가지고 오셨고요. 제가 섹터를 말씀드리자면 우리 수소 관련주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수소 관련주 중에서 5가지 글자의 신규 상장주입니다. 이 정도면 제가 힌트를 굉장히 많이 드린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헷갈리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은 저희가 방송 끝나고 종목명 바로 공개해 드릴 거기 때문에요. 서둘러서 입장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미션이 있습니다. 오늘 750분이 들어오시면은 저희가 종목을 2가지를 더 받아보실 수 있다라고 했는데 대표님 지금 미션이 실패할 것 같은 안 좋은 느낌이 드는데 미션 실패하면은 2개는 추가로 안 주시는 거예요, 대표님은? 뭐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네. 될 것 같아요. 미션 실패를 했다. 그만큼 힘드신 분들이 별로 없다. 오. 네, 그만큼 이제 뭐 잘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죠. 아, 너무 힘들어요, 요즘에. 네, 뭐 제시가. 힘드시면 오시겠죠. 네. 안 힘드니까 안 네. 오신다고 생각을 해요. 네, 뭐 저희는 힘드신 네. 분들만 이끌고 갈 예정이라서. 아, 뭐, 그렇습니다. 네. 네. 여러분 들으셨죠? 이 힘드신 분들 들어오시라고 힘드신 분들 대표님께서 다음 주 월요일장부터 이 시장에 관한 분석들부터 공략해 볼 만한 종목들까지도 집어주신다라고 하니까요. QR코드 지금 여러분들 시청하시면서 많이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5글자의 히든 종목, 이 5글자의 블라인드 종목 중에서 몇 글자를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일단 대표님에게 한번 개인적으로 좀 물어볼게요. 대표님 오늘 저 어때요? 오늘요? 네, 오늘 제 얼굴 어때요? 뭐라고 얘기를 네. 해요? 더 이상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퓨어하지 않아요 오늘? 네, 잘 오늘 모르겠어요. 화장 되게 저 연하게 하고 왔는데. 아, 그래요? 네, 퓨어하지 않나요? 네, 퓨어하다고 합시다. 네, 그쵸? 네. 네, 퓨어하다고 억지로 제가 퓨어하다는 말을 받아냈는데 제가 오늘 좀 여러분 화장을 퓨어하게 하고 왔어요. 이 퓨어라는 글자를 좀 주목을 해주시고요. 5글자 안에 이와 비슷한 글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상장주입니다. 이 정도면 힌트를 굉장히 많이 드린 것 같은데 그래도 나는 모르겠다. 그리고 어떻게 공략하는지 그 매매 기법들을 알고 싶다. 대표님과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역시나 여기 하단에 있는 QR코드 그냥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요. 가져다만 대시고요. 그리고 영어 링크 뜨면은 누르셔서 2022라는 비밀번호 여러분들 누르시고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주식 구조대가 아무래도 토요일 날만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을 놓치신다면은 앞으로의 시장 대표님과 함께 하시기 어렵습니다. 토요일에만 저희가 어렵게 또 서울경제TV에 모시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지금 함께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첫 번째 종목을 좀 받아봤는데 이제 2번째 종목도 바로 들어볼 거예요. 이 2번째 종목을 저희가 이렇게 바로 드린 적은 정말 좀 처음인 것 같아요, 대표님. 그만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힘드시기 때문에 이 종목에 관해서만큼은 제가 좀 오늘 제대로 한번 뽑아내고 싶습니다, 대표님께. 2번째 종목도 우리 같은 섹터인가요, 대표님? 뭐 사실 섹터라고 표현을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은 2번째 종목도 사실 저는 이번 주는 그냥 내리 신규 상장주들 오. 중에서 소위 말해서 변동성이 좀 컸었던 종목군들 뭐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뭐 조금 인기가 시그러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다시 또 불꽃이 활활 타오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저는 이번 주는 충분히 신규 상장주들 신규 그중에서 상장주들? 네, 과대 낙폭주들을 공략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사실 이 네. 시장에 그 호재가 없기 때문에요. 요즘 시장을 여러분들이 보신다면은 대부분이 이제 신규 상장주 아니면 무상증자 관련주들이 좀 엄청 상승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 종목을 또 드리기도 했었잖아요. 노터스도 드렸었고 조강 ILI도 드렸었는데 이번에도 그러면은 이러한 무상증자의 이슈도 있는 종목인가요, 대표님?
사실 지금 종목은 무상증자까지는 없고요. 왜냐하면 이제 사실 이제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무상증자까지 넘어간다. 그러면 이제 조금의 의심의 눈초리를 받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제 신규 상장에 조금 더 집중이 되어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최근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좀 따끈따끈하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따끈따끈하지만 변동성은 있다. 자, 그 말은 반대로 생각을 한다면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수급이 있다라는 거죠. 즉, 누군가는 매수를 해야 누군가는 매도를 하는 거고, 그러한 제로섬 게임이 결국에는 주식인 건데, 자, 불안하면 팝니다. 근데 그것을 체결을 시켜줘야 되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데,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밑에서 소위 말해서 받아먹는 물량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의미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위 단기적인 눌림이 형성이 되는 종목군들 혹은 이제 과대 낙폭이 형성이 된 종목군들을 비교를 해본다라면은 저는 말 그대로 후자인 과대 낙폭이 형성이 된 종목군들을 공략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군들을 잘 유심히 지켜보시면은 이번 주에 소위 말하는 음봉의 캔들의 움직임들이 조금 많이 포착이 되었다.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지금 드리고 싶은 이 히든 종목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소위 말하는 신규 상장주다라는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뭐 추가적으로 차트에 대한 이야기 한 번 더 드려보도록 할 텐데 뭐 일단은 전체적으로 답은 하나입니다. 자, 그 답은 뭐라고요? 얼마만큼 많이 떨어졌냐? 그리고 지금 시장의 흐름이 얼마만큼 만들어졌냐? 이건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단은 어때요? 자, 최근에 상장했고 6,000원대에서 얼마까지? 16,000원대까지 무려 100%가 넘게 올라갔다가 현재 얼마까지 다시 떨어진 7,000원대까지 다시 떨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신고점까지 가게 된다 100% 상승률을 보여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캔들의 움직임들은 빨간불보단 파란불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 파란불이 많은 종목군들을 지금 보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종목군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말 그대로입니다. 사람들의 관심도만 이목만 집중되면 되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사람들은 한번 올라갔던 종목군들을 다시 보는 경우가 많아요. 왜? 말 그대로요. 우리가 과거에도 이러한 흐름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기 때문에 크게 눌렸을 때 많은 포지션에 매수를 하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좋았었던 상승을 했었던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무슨 생각을 해요? 아, 또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두 번째 히든 종목도 일단은 차트상의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흘러갔다? 말 그대로 변동성이 눌렸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공략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도 두 번째 히든 종목도 소위 말하는 신규 상장주이자 이번 주에 과대 낙폭이 형성된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신규 상장주 두 가지의 블라인드 종목, 따끈따끈한 종목군들은 저희가 노란톡방에서 안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도 함께해 주시고 있는데요. 저희가 생방송 중에만 들어오실 수 있는 노란톡방 여러분들 참여를 해주시고요. 자, 이미 저희가 이 제약바이오 섹터군들에 관한 많은 수급이 몰렸던 상황에서 다음 주는 어떤 섹터군들을 좀 관심을 가져볼 수 있을지에 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대표님께서는 이 신규 상장 종목군들 중에서 과대 낙폭이 일어났었던 종목군들을 한번 공략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늘 그와 관련한 두 가지의 종목군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만 공개를 해주신다라고 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쯤에서 대표님 이번 주에는 어떤 상승 종목군들을 주셨는지를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난 시장에서 조강 ILI라는 그런 종목을 드렸었는데 100%가 넘는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뒤에 보이시죠, 여러분? 조강 ILI, 한국 BNC, 세종 메디칼, 한국 파마 같이 보시면은 이 조강 ILI 같은 경우는 무상증자 이슈가 있었던 종목이었고요. 나머지 종목군들은 대부분 또 제약바이오 섹터입니다. 시장에서 지금 이 한 주 동안에 어떤 종목에 수급이 몰리고 또 우리가 어떤 종목을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느냐의 포인트들을 집어주셔서 이런 수익률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제약바이오 섹터를 계속 바라볼 수는 없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방송을 보신다면은 이 안에 있는 포트폴리오가 변경되어 있을 겁니다. 그게 어떤 종목일지에 관해서는 저희가 오늘 노란톡방 와주시는 분들에게만 공개를 해드릴 거기 때문에 지금 시청하시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거래일 뉴욕 증시도 나쁜 흐름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월요일장도 어느 정도는 좀 기대하고 또 매수를 해볼 수 있는 타점이지 않을까 그렇게 또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그냥 가져다만 되셔서요. 조그마한 영어 링크를 여러분들 클릭하셔서 2022라고 비밀번호 입력하시고 저희 서울경제TV 박영근 대표님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만 저희가 오늘도 블라인드 종목 2가지를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끈따끈한 신규 상장주다라고 했는데 대표님께서는 이 종목에 관해서 과대 낙폭이 일어났기 때문에 또 한 번 상승할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셨습니다. 대표님, 네. 대표님은 어느 동네 가서 많이 노세요? 저는 우리 동네에서 많이 놀아요. 동네가 어디세요? 저는 강서구에 삽니다. 아, 강서구에 사세요? 저는 좀 강남을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전 좀 강남 여자여가지고 강남을 좋아하는데 저는 요즘에 청담동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청담동 네. 저도 좋아하고 싶습니다. 네, 좋아하고 싶은데 강서구에 사실 아니 요즘 강서구에도 좋은데 되게 많잖아요. 네, 뭐 요즘 많이 네. 뜨고 있죠. 많이 뜨고 있죠. 그래도 저는 좀 요즘 또 젊은 친구들은 청담에서 굉장히 핫하게 노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저희 대화 내용을 주목을 해보시면은 이 종목에 관한 힌트의 글자가 있습니다. 제가 2글자를 이미 오픈을 했습니다.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종목 역시도 신규 상장주이고요. 저희가 노란 톡방에서 공개를 해드리고 또 월요일 날 여러분들이 진입하실 수 있도록 대표님의 매매 교육들까지도 오늘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께 한번 지금 또 수익률에 관한 리뷰를 좀 준비를 하셨는데 대표님 좀 힘을 내주세요. 힘을 내주시고요. 자, 우리 한번 수익 종목에 관한 리뷰들도 대표님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번 얘기를 드리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고요. 단순하게 생각하실수록 단순한 종목군들이 눈에 띕니다. 그리고 그 종목군들의 공통점이 뭔지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결국에 중요한 것은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왜 이런 종목군들을 공략을 했었을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움직였을까? 이것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한국BNC라는 종목도 최근에 변동성이 어땠습니까? 정말 좋았고요. 이번 주에 상한가를 기록할 만큼 수급이 양호했습니다. 자, 저희가 언제 공략했겠어요? 지금 공략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자, 매번 떨어질 때마다 계속 반복적으로 저는 얘기를 드리는 섹터가 뭐라고 했어요? 제약바이오다. 말씀을 드렸었고 변동성이 보시는 것처럼 불과 6개월 만에 3만 원대에서 6천 원대까지 떨어졌어요. 자, 반토막이 뭡니까? 70%, 80%도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6천 원대에서 얼마까지? 3만 원대까지 간다. 몇 퍼센트 움직일 수 있는지. 이러한 종목군들이 지금 정말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제약바이오는 여전히 지금도 계속 바라봐야 되는 섹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종목군들 아직 이렇게 소위 말해서 60%, 70%, 80% 움직이지 않고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 종목군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종목군들이 사실 소위 말하는 코로나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되는 종목군들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예요. 흐름과 분위기만 타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소위 말하는 신규 상장주들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 한번 이렇게 분위기를 타면 한국BNC처럼 움직임을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세종 메디칼도 동일하죠. 보시는 것처럼 9천 원대에서 얼마까지? 3천 원대까지 떨어졌어요. 역시나 반토막 이상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분위기 한번 타기 시작하면 50%, 100% 얼마든지 갈 수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지난 금요일 날 뭐 나왔어요? 상한가 나왔죠. 그쵸? 그러면서 80%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바닥권 기준으로 여기까지 올라왔다. 100% 넘어요. 하지만 저희는 100%라고 얘기를 안 드린다고요. 완전한 바닥은 아무도 몰라요. 어느 누가 이 종목을 3,080원에 살 수 있었을까요? 물론 공략한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지금 이 가격까지 들고 가셨겠냐라는 거예요. 없어요. 하지만 저희는 매번 얘기 드리죠. 추세가 살아있는 한 올라간다. 그리고 저희는 이렇게 큰 종목군들만 공략을 한다. 그런 종목군들이 지금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한국파마도 역시나 마찬가지고. 사실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한국파마가 움직였고 그리고 한국BNC가 움직였고 세종 메디칼이 움직였고 그러면서 같이 보셔야 되는 종목군들이 뭐가 돼요? 나란히 이어집니다. 그러니까는 또 한국파마라는 종목도 같이 움직이면서 80%가 넘게 움직였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전에 5만 원대에서 얼마까지? 2만 원대까지 떨어졌다고. 자, 여기서 여기까지 몇 퍼센트? 150%, 200%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소위 말하는 과대낙폭주들이 여전히 즐비한 상황이고 어떠한 종목을 공략해야 될지를 모르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 노란톡방에서 교육해드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상승의 흐름을 보여드리는 거라고요. 보시는 것처럼 바이오니아도 6만 원대에서 2만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남들은 안 본다고요. 하지만 저희는 공략을 하잖아요. 왜? 그만큼 지수가 떨어졌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러한 종목군들 많잖아요. 그리고 신규 상장주들 역시나 마찬가지. 공략하고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졌어요. 여전히 저희가 공략했던 포지션 기준으로는 상승이 크죠. 근데 지금 어때요? 고점권 기준으로 떨어졌어요. 52,000원에서 얼마까지? 4만 원대 혹은 그 이하까지 떨어졌어요. 반대로 4만 원에서 5만 원까지 간다고 쳐봐요. 몇 퍼센트인지. 30%입니다. 그러한 종목군들이 지금 말 그대로요. 이 보로노이한 종목도 이번 한 주 떨어졌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떨어지기 이전에 급등을 했다가 과대 낙폭이, 차익 매물이. 그래서 제가 신규 상장주를 보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라고요. 이러한 종목군들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과대 낙폭 그리고 빠른 기술적 반등과 함께 수급만 뒷받침되면 이렇게 올라간 종목군들 정말 많다고요. 이것도 59,000원에서 얼마까지? 2만 원까지 떨어졌다고요. 이런 종목군들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과거에 교육을 시켜드리거나 아니면은 최근에 이렇게 어디를 통해서 저희 노란톡방 통해서 보여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오셔서 교육 받으시고 이런 종목군들로 공부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또 일동제약처럼 올라가는 종목군들 같이 보시라고요. 이런 종목군들이 정말 많아요. 자, 여기도 있죠. 진원생명과학. 그리고 최근에 급등. 사실 진원생명과학도 저희가 방송에서도 얘기를 드렸어요. 무슨 힌트 드렸냐면은 여기 대표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랑 이름이 똑같아요. 물론 그래서 공략한 건 아니지만 그러한 과정 9,450원 오기 이전에 24,000원 몇 퍼센트인지 보시라는 거예요. 이러한 종목군들이 정말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종목군들 중에서 소위 말해서 눌림짜리만 저희는 공략해요. 어차피 많은 종목군들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정리가 되고 요약이 되고 사람들의 관심도가 있는 섹터와 종목군들만 보시면 된다고요. 그리고 4x4 역시나 마찬가지. 40% 상승. 그리고 이 종목도 신규 상장. 올라가냐 올라가지 않느냐 그리고 떨어지면 얼마나 떨어지냐 이러한 것들만 공략하시면 정말 많다고요. 버킷 스튜디오도 마찬가지. 자, 버킷 스튜디오. 그리고 최근의 상승률. 이것도 엔터미디어. 다 얘기를 드렸던 섹터들 중에 있어요. 그리고 다 저희가 과거에 교육해 드렸던 종목군들 중에서 변동성이 있다고요. 그리고 그중에서 저희가 이렇게 히든 종목으로 힌트를 드린다거나 교육을 시켜 드린다거나 이러한 종목군들이 최근에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모르니까 오셔서 같이 하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경험을 하시라고요. 자, YG 플러스도 마찬가지. 자, YG 플러스. 자, 변동성 보여주고 있죠. 결국에 중요한 건 저희가 공략해 드렸던 섹터들 중에서 어느 시점에서 공략을 하느냐예요. 그리고 그 종목군들이 저는 여전히 앞으로 하반기 상승에 대한 개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이러한 종목만 같이 잡아보자고요. 이러한 종목군들. 어디에서? 노란톡방에서. 이제 시간 얼마 안 남았잖아요.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얘기 드릴게요. 뭐 아쉽게 저희가 오늘 공략을 하려고 했고 저희가 이벤트로 만들었던 그 인원이 들어오지 못했지만 당연히 저희는 약속을 드렸던 것처럼 종목을 더 드릴 겁니다.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원하는 인원수가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만큼 힘든 분들이 계시는 걸 알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서 종목 더 선물로 드릴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송 끝나기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오셔가지고 함께 하신다면은 저희는 이 방송이 끝나면 문을 잠글 예정이고요. 잠그기 전에 오셔서 같이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저는 마지막으로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이번 한 주 힘들었던 만큼 다음 주도 충분히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힘듦보다는 훨씬 더 기대감이 있는 한 주라고 생각을 하시고 같이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넓으신 우리 대표님께서는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4가지의 종목을 주신다라고 하니까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노란톡 참여 방법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도 박영근 대표님과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한번 달려봤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 판단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